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39강. 이제는 형충해학도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는 그동안 시즌 1, 2, 3, 4, 5에서 공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한번 종합 정리를 해서 이 사주의 루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와 운명 해석의 루틴 1편. 운명을 코칭하다. 자, 운명을 코칭하다. 코칭과 비슷한 말이 티칭이라고 있죠. 차이는 티칭은 지식을 가르치는 거고 코칭은 사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코칭이라는 거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코칭이죠. 티칭은 내가 제공을 할 때만 받아먹는 거고, 그렇죠? 운명에 대한 지식을 제공을 하면 티칭인 거고, 운명을 스스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활용 방법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게 코칭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코칭이 더 올라간, 더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운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주 상담이라는 걸 통해서 내담자들에게 당신의 운명의 인자를 활용하여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법, 활용법을 알려주는 것, 뭐 인생을 품평회하거나 그 사주를 품평회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네 사주는 글렀어, 네 사주는 천해, 네 사주는 왕의 사주야, 네 사주는 거지의 사주야, 너는 어차피 평생 외로운 팔자야, 이런 등등의 뭔가를 선언하거나 그냥 평가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 사주는 이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 너가 이 부분은 잘 활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활용을 못했구나, 이런 잠재성을 한번 꺼내서 활용해 보는 거 어때? 그래서 내 사주 활용 잘하게 만들어주는 법, 뭐 이런 형태가 코칭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운명을 코칭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 루틴에 대해서 종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페이지에서 표로 좀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분을 해서 이 대략적인 내용과 이 세부적인 항목들을 좀 점검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런 사주에 대한 루틴에 대해서 제가 그 시즌 4의 후반부 사주풀이를 할 때 좀 여러 번 그 예시를 들은 게 있어서 요것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시즌 4 영성명리반에서 후반부 실전 사주를 풀 때 이 몇 단계로 나눴던 건데, 요거를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가지고 새로운 개념들을 조금 더 얹어서 좀 설명을 통해서 사주를 몇 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운명이탈 같은 경우는 좀 고급적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사주 상담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종종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이 공부를 해보는 건데,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기초 단계에서는 사실 이런 요소들을 공부를 해버리면 오히려 기초가 잘 안 잡혀버리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사주에 대한 기본이 갖춰진 사람들한테는 사주의 예외적 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꼭 주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주식 공부, 차트 공부 하시죠? 그럼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그 보조지표를 다 공부를 하면은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뭐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 뭐 자신감에 탁 빠지는데 이게 딱 실전해 보세요. 왜 나한테는 예외 규칙만 작동을 하지? 주류 규칙은 나한테 안 작동하고. 이러면은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왜 갑자기 예외적으로 5분의 1 확률로 나타나는 예외 규칙이 왜 나한테만.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 사주도 운명을 측정하는 일종의 보조지표 같은 느낌으로 봐야 돼요. 그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변수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니까. 이 운명이탈은 이 시간이나 이 다음 시간에 좀 언급을 하면서 이 예외적 규칙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운명을 코칭하다. 자, 사주를 보는 4단계의 루틴에 대해서 좀 크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운명을 코칭하다. 뭐 이런 개념들을 좀 보죠. 사주는 영혼이 설계한 지구별 체험 계획서다. 체험 계획서다. 예언서가 아니고. 예언서하고 체험 계획서라는 말은 뭐 한 60% 정도는 비슷할지 몰라도 20, 30%는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예언서라는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미래를 예측하거나 예언하는 어떤 측면인데, 계획서는 좀 다른 겁니다. 계획을 그렇게 짰지만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계획에서 좀 어긋날 수도 있고
계획을 추가 달성할 수도 있고 작심삼일로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거죠. 명리가들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잘 사는 사람이 우리 명리가 입장에서는 아주 맞추기가 좋죠. 앞으로도 계획대로 살았으니 미래에도 계획대로 살겠네. 뭐 그렇게 갈 테니까. 근데 그게 계획 성취율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주의 미션을 잘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자, 아무튼 이 사주라는 거는 영혼들이 지구별에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성장하기 위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을 교과서로 배우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직접 내가 무엇을 되어봄으로써, 직접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봄으로써 그거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봄으로써 부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가난을 경험함으로써 가난을 알게 됐다. 뭐 첫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첫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아픔을 경험함으로써 사랑의 아픔이 무엇인지, 사랑의 기쁨을 경험함으로써 사랑의 기쁨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지 책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이 영혼들은 지구별에 올 때 어떤 캐릭터 설정을 해서 자기가 쓴 인생 대본에 주인공으로 살아본다라는 개념이 일종의 영성학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사주라는 거는 그 영혼이 그 자기가 짠 인생 계획을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우주의 기운이 곁들여 있을 때 일종의 물질화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인간이 태어난다라는 개념은 일종의 영적 존재, 영혼적 존재에서 물질적 존재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고, 그 변화되는 시점의 물질 세계의 에너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이렇게 비유를 하죠. 마치 서울역에서 몇 월 며칠 날 3시 20분 7번 대합실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과 직접 인터뷰를 안 하더라도 현재 이 기차가 대전 엑스포를 거쳐서 뭐 여수의 무슨 축제를 가는 기차구나. 그러면 저 기차를 타는 사람 열에 7, 8, 9은 대전의 과학단지에 볼 일이 있든가 뭐 여수 엑스포에 참관을 하기 위한 관광객이겠구나 라든가, 또는 뭐 천안행 아침 7시 10분 열차를 타는 사람들을 보고 이 기차는 주로 천안에 있는 무슨 대학교 캠퍼스에 가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구나 이 시간대, 그걸 보고 저 기차에 타는 사람 열의 7, 8은 무슨 대학교 학생이겠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지구별의 몇 월 몇 시 몇 분 어떤 나라에서 좌표 어디에서 일종의 물질화 과정으로 태어난 영혼들을 보면 그 시기에 태어난 영혼들은 대체로 에너지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가게 될 테니 그런 비슷하고 유사한 계획을 짠 영혼들이 일부러 그 시간을 맞춰서 태어났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주는 일종의 영혼이 짠 계획이구나.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사주를 보게 되면 사주를 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요. 자, 이런 얘기를 할게요. 저는 그래서 사주를 영혼이 짠 지구별 체험 계획서, 8개의 버킷리스트, 8개의 체험 과제, 8개의 체험 미션,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주에 재성이 4개 있다. 8칸 중에 자그마치 4개가 재성이야. 그러면 이 영혼은 무슨 경험과 체험을 많이 해보겠다는 거죠? 재성적 체험. 그럼 재성적 체험은 무언가? 세상을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경영하고 운영해보는 일종의 관리 컨트롤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극하는 존재, 일간이 극하다. 극이라는 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컨트롤이에요. 무슨 부셔서 망가뜨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컨트롤하는 거로,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시키고 자전거를 운전을 하고 회사에서 큰 기계를 컨트롤하고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조직을 관리하고 돈을 컨트롤하고, 이게 다 컨트롤이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럼 주로 나는 세상을 다루고 경험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을 져보는 경험을 집중적으로 해보겠다. 4개나 써놨으니까. 라고 보면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재성이 많아서 망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지향 말고 지양해야 되지 않은가 라는 관점이에요. 다음. 또 이런 관점으로 보죠. 제가 흔히 하는 비유인데, 헬스클럽을 다니는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자, 헬스클럽을 다니는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자, 그럴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헬스클럽을 다니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 운동을 잘하는데 더 잘하려고 다니는 사람과
운동을 못하니까 잘해보려고 다니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헬스클럽을 다닌다는 이유만 가지고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니까 하려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이 뭔가 운동하는 퍼포먼스를 우리가 직접 보면 아, 운동 잘하는 사람이구나. 아, 지금 운동을 못하니까 지금 헬스클럽을 다니고 있구나. 개인 피팅을 받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주의 재성이 유기하다. 재성을 잘 갖추고 있다. 그러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주가 말해주는 거는 이 사주는 재성적 경험과 체험을 해보겠다는 계획인 것인데 그 사람이 원래 재성을 잘 다루는 사람인데 더 잘 다루려고 계획서를 써가지고 온 건지 아니면 못 다루니까 좀 다뤄보려고 경험해보려고 재성을 써가지고 온 건지는 사주만 봐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간단해. 물어보면 돼.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제가 지금 나이가 40이 되도록요 사업 3번 했는데 다 실패했고요. 뭐 가게만 차리면 망하고요. 뭐 재테크 좀 하다가 또 망했고요. 왜 저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사주 보러 가면 돈 잘 벌 거라고 제 사주에는 재성이 잘 갖춰져 있어서 돈 잘 벌 거라는데 저는 왜 이 모양인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운동을 잘해서 헬스클럽을 가는 사람이 아니고 운동을 잘하려고 지금 막 헬스클럽을 끄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으로 그 사주의 재성을 보면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저는 언제나 잘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운에서 재성이 가중될 때 그때 잘 될까 망할까?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야. 왜? 그러면 제가 사업만 하면 망하는데 사업을 하면 안 되는 팔자인가요가 아니고 사업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세상을 다루고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거에 대한 경험을 빨리 습득해야 인생이 편해지고 나아지는 사주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전문 학교에 가서 수학을 잘하면 학교 생활이 편해. 만사형통이야. 근데 수학 전문 학교에 가서 하고 많은 과목 중에 딱 수학만 못해. 팔자가 꼭 그 수학 전문 학교에 고생이 많겠죠. 시험을 8과목을 보는데 그중에 4과목이 수학 과목이야. 제발 나한테 수학 좀 시키지 마세요. 그럼 수학이 귀신이에요? 수학이 귀신이 아니야. 내 사주에 있는 8글자는 모두 필요한 글자고 경험과 체험해야 되는 글자죠. 하지만 그 8글자 중에 숙련도가 있는 글자도 있고 숙련도가 없는 글자도 있을 수가 있다고. 우리는 그것들을 파악을 해서 종합적 분석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주를 그런 관점으로 보자. 그래서 또 하나, 사주는 경험하고 체험해보고자 하는 8글자를 써놓은 거야. 하지 말라는 거를 써놓은 게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사주를 볼 때 좋은 글자와 나쁜 글자를 구분해서 좋은 글자는 적극 활용하고 나쁜 글자는 쳐다도 보지 말고 쓰지도 말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 사람 만나지 말고 동업하지 말고 니 혼자 살아라. 이게 지금 사주의 본 취지를 왜곡하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주에 비경겁제가 만약에 8칸 중에 비경겁제가 6칸 있다고 쳐봐. 그럼 완전히 비겁다자 사주죠. 그러면 사주가 몽땅 6개가 다 비겁이야.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배워라 라는 사주인 거야. 근데 반응은 2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 이미 비견겁제와 관련된 분야의 숙련도를 수많은 윤회를 통해서 숙련도를 쌓은 영혼일 경우에는 세상 모든 일을 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척척 해결해서 야, 내가 전화 몇 통만 하면은 안 되던 허가도 인허가가 다 떨어지고 내 전화 몇 통만 하면 우리 아들 바로 취업할 수 있고 내 전화 몇 통만 하면 바로 나한테 일거리가 생겨.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엔 도둑놈이 가득하고요. 맨날 내 뒤통수만 치고요. 나 저놈 인간들 때문에 죽겠고요. 돈 좀 벌면은 형제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요.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그 사람 관계 훈련 초보생인 거야, 초보생.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당신은 사람을 만나지 말고 산에 들어가시오.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시험 못 보는 아이한테 학교 가지 말란 소리죠. 내가 지금 학교에 갔는데 다른 과목은 괜찮은데 지금 수학 성적이 안 좋아. 그러면 수학이 귀신이야? 아니야. 수학은 내가 더 노력해야 될 대상인 거야. 그러면 과외 수업을 받든지 학원을 하나 더 끊던지 뭐 참고서를 좀 더 보든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 공부의 비중을 좀 더 높이든지 해서 나의 부족한 수학 실력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에 비경겁제가 많으면 사람을 회피해야 되고 귀신이니까 나쁜 놈이라고 취급해서는 안 되고 사람 관계 훈련에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서점에 깔려있는 그 인간관계론에 관련된 책도 좀 가서 보시고 유튜브에 숱하게 깔려있는 사람관계론의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주는 8글자는 경험과 체험해 보라는 글자이지 하지 말라는 글자가 아니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분들이 명리를 배우시면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 글자는 좋은 글자, 이 글자는 나쁜 글자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또 명리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전부 다르고 그 명리 선생님의 제자마다 또 의견이 전부 다르고 또 같은 수업을 같이 배운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주관적인 거야. 이 글자는 좋은 글자, 이 글자는 나쁜 글자. 보통 초보자 때는 그 길신, 정자 들어간 글자들은 좋은 글자고, 그다음에 흉신, 살상효인 같은 거, 편인, 편관, 상관, 겁재, 이거는 나쁜 놈이니까 그러면 흉신은 하지 말라는 거고, 길신은 하라는 거구나. 라고 자의적 판단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맞는 개념이 정 거꾸로 보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흉신은 좀 까다로운 이타적인 미션인 거고 길신이는 나를 위한 미션, 어느 정도 최적화된 미션이나 어느 정도 정돈된 미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의는 그 준비된 연설문을 연설하면 되는 거고 편의는 돌발적인 질문에 대해서 응급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인 거고 그 다음에 정의는 나를 위한 인터뷰인 거고 편의는 남을 위한 인터뷰인 거고 일종의 이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편자 돌림들은 비견한테는 편이지만 겁재한테는 정의예요. 그게 나하고 음향이 다른 존재한테는 궁합이 잘 맞지만 나하고는 궁합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정보업체에 계시는 분들은 그게 자기 결혼하려고 맨날 매칭하고 있어요. 남 결혼하려고 매칭하겠어요. 남 결혼 시켜주려고 그 교통 안내소에서 길 안내해 주는 사람은 자기가 몰라서 길 찾고 있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다른 사람들 찾아주고 있는 거야. 자, 자기는 그 지역 지리를 매우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게 사실 나한테 그닥 필요한 게 아니야.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에게는 소중한 정보야, 소중한 정보.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가진 정보를 가르쳐주든가 길 안내를 해주는 형태들, 이런 형태들이 모두 편자 돌림 계열에서 나타나는 현상, 겁재의 정자인 그런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의 글자를 길신, 흉신으로 나누지 말고 모두 필요한 글자인데 정자 돌림들은 어느 정도 균형 잡혀 있는 카메라로 치면 자동 카메라 같은 거고 편자 돌림들은 좀 스페셜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카메라로 치면 수동 카메라 같은 거고 카메라 조작 잘하면 기가 막힌 예술 사진이 나오지만 카메라 조작을 못하면 엉망진창의 사진이 나올 수도 있는 근데 자동 카메라는 그냥 대충 찍어도 평균 정도의 사진이 나올 수 있는 하지만 그 평균을 넘어서는 어떤 사진 출력을 내려면 내가 수동 조작해야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운명을 코칭하다 이제 구체적인 4가지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우선 여기서 1, 2단계는 사주 해석적 내용이고요. 다음에 3단계와 4단계는 영성 해석적인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명리학 강의에서는 요 1, 2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호신샘의 영성 명리 시간에서는 여기에 좀 더 나가서 3, 4단계까지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3, 4단계 머리가 아픈데 그냥 1, 2단계만 할래요. 1, 2단계만 해도 명리학 고수가 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명리학으로 운명을 모두 풀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운명적 요소에 대한 어떤 카르마라든가 영혼 성장에 대한 어떤 영성적 요소들에 대한 지식과 접목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얘기하는 어떤 바다. 자, 우선 1단계 사주 분석의 가장 기본은 이건 이제 명리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보통 사주를 볼 때 1단계로 보는 거는 우선 격국 분석을 통한 사주 전체의 테마 분석이에요. 이제 격국 분석이라는 거는 월지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물론 모든 사주가 다 월지 위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한 열에 한두 개 정도, 한 10%, 20% 정도의 소수 사주들은 월지의 영향력을 그닥 크게 쓰지 않으면서 사주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주류적 활용법은 대체로 월지를 중심으로 특히 이제 고전 명리학, 특히 자평진전 계열의 고전 명리학에서는 월지를 매우 절대적인 요소로 여기고 있죠. 월지를. 근데 반드시 월지로만 사주를 봐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실전 현장에서 매우 많이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심은 월지로 놓는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월지의 방향대로 인생이 움직이고 있는지는 이후에 이제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사항이니까. 자, 우선 사주를 볼 때 첫 번째 요소는 격국 분석. 사주의 격국과 십성을 분석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지금 기초 분석이라는 뜻이에요. 사주는 8글자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 뼈대는 월지와 일간이에요. 월지와 일간은 그 사주의 중심뼈대라고 볼 수 있죠. 척추뼈죠.
거기에 이제 다른 요소들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뭐 다리가 기네, 팔이 기네, 머리가 좋네, 눈이 짧네, 허파가 약하네, 심장이 강하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일단 허리, 그래서 보통 사주를 간략하게 얘기할 때 5월의 간목입니다. 뭐 6월의 신금이에요. 뭐 겨울 나무입니다. 겨울의 불이에요. 뭐 여름의 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월지에 무슨 일간이다라는 형태로 얘기하는 게 그 사주의 전체 맥락을 보여주고 이제 나머지가 붙어있는 살들이다. 이런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주의 기초 분석은 월지를 통해서 그 사주의 테마 격국, 일종의 격국이라는 말을 현대식 말로 바꾸면 그 사주의 중심 테마라고 보면 되는 거죠. 테마는 일종의 장르 구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의 인생이 로맨틱 코미디인지 무슨 뭐 기업 성장 드라마인지 아니면은 뭐 학문과 인성을 쫓아가는 무슨 인생인지 등등에 대한 어떤 복합적 요소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 중심 테마가 하나로 딱 결집되어 있는 힘이 모아져 있는 사주도 있지만 어떤 사주는 복합 테마를 가진 사주들도 있어요. 뭐 복합 테마는 좋은 거고 뭐 단일 테마는 나쁜 건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거는 좋거나 나쁜 게 아니야. 우리도 드라마나 영화 볼 때 한 가지 주제로 몰빵한 드라마가 있죠. 뭐 옛날에 했던 뭐 배달의 기수 같은 거. 이런 경우는 그냥 북괴군을 무찌르자 같은 어떤 하나의 전쟁 액션씬에 몰빵을 한 거라면 요즘에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진주만이라는 영화가 했는데 그 진주만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 그 중에 절반이 연애 이야기야. 로맨스야. 그럼 이게 전쟁, 그 다음에 로맨스 뭐 이런 거를 섞어 놓은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그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쟁에서 이겼냐 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욕망에 불타는 남녀의 기구한 만나고 헤어지는 어떤 사랑에 대한 감정들을 묘사하고 있는 이런 것들 중에 복합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사주의 기초는 기초 분석. 기초 분석의 1단계는 월지와 또는 월지에서 천간으로 올라간 어떤 십성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여 그 사주의 전체 주제 파악. 저는 이거를 이제 테마 분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뭐 좀 재밌게 표현을 할 때는 주전공 과목이 뭔지를 찾는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별 학교에 온 학생들인데 이 친구가 지금 재성 공부를 하러 왔는지 뭐 관성 공부를 하러 왔는지 인성 공부를 하러 왔는지 그게 전공 과목이야. 전공 과목이 월지인 거야. 또는 월지에서 천간으로 뭔가 투출돼 올라가 있으면 복수 전공인 거야. 월지에서 3개쯤 투출됐으면 복수, 그리고 겸격이라 그러죠. 여러 개를 같이 공부해서 응용화합하겠다 같은 거죠. 무슨 회계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부전공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공학을 배워가지고 회계학과 컴퓨터를 합쳐서 회계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또는 어떤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컴퓨터 그래픽을 배워가지고 미술과 컴퓨터 그래픽을 연결시켜서 예술적 컴퓨터를 만들겠다. 뭐 이런 형태들로 갈 수 있는 형태니까. 자, 그래서 그 사주의 주제와 테마를 정한다. 기초 분석. 월지를 통한 격국 분석을 통해 사주의 중심 테마를 파악하는 게 우선 사주 분석에 선행되는 요소고, 부수적으로 뭐 음양, 뭐 오행, 십성, 12운석정 분석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에서 시즌 1 기초 튼튼 반, 시즌 2 기초 심화 반,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요 1단계 격국 분석과 사주의 기초 분석, 사주의 장르 테마 분석, 이제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다시 한번 제 강의에서 말씀드리지만 좋은 사주, 나쁜 사주로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지 마시고 모두 필요한 사주, 이 사람의 운명에 모두 필요한 요소라는 측면으로 봐야죠. 필요한 요소.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저는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들 특목고를 보내고 싶어요 하는 부모를 만나요. 우리 아이 특목고 갈 수 있나요? 그러면 저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아이를 지옥의 수렁에 빠뜨리려고 하십니까? 사실 아들이 특목고 가면은 일단 표면적으로 누가 좋아요? 엄마가 좋죠. 근데 엄마는 이제 다 아들을 위한 겁니다 라고 하죠. 아들한테 좋은 건가? 자, 일단 우선 특목고 다니는 동안에 힘들어요. 일단 힘들어. 공부를 2배, 3배 시키고 어떤 특목고는 기숙사까지 그냥 어떤 학교는 영어로 수업을 해. 이거 영어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은 돌아버릴 거야. 아마 학교에 가면 뭐 연애도 잘 못해. 거기 가면 막 사관이 밤 9시 되면 불 꺼. 뭐 영어 단어 막 하루에 몇 개씩 외워야 돼. 그 학생 힘들죠. 근데 특목고를 간 이유는
나중에 더 잘 되려고. 이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내가 남보다 더 빨리 성장하려고, 더 많이 배우려고, 서울대 가려고, 하버드 가려고 특목고를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구학교에 특목고 온 사람들은 삶이 편해요, 안 편해요? 지구학교 특목고 온 사람들이야. 저는 결혼을 3번 했는데 아직도 개차반 같은 남자 만났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저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저 이런 일이 너무 안 돼서 제 아이가 몸에 이런 질병이 있어요. 제 몸에 이런 몸의 아픔이 있어요. 우리 부모가 계속 저를 괴롭혀요. 뭐가 어떻게 돼요? 라는 요소들이 일종의 그거를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지금 성장하는 숙제를 내주고 있는데 지금 숙제를 시원하게 풀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거죠. 그런 느낌이래요. 근데 이게 지옥에 빠졌다고 볼 수 있지만 나를 지옥에 빠뜨린 존재는 지금 좋아하고 있겠죠. 악마가 아니야, 그게. 그 천사는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먹고 놀고 마시고 알아서 그냥 먹고 살게 해주는 존재가 천사일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편하고 좋다 그래가지고 그걸 좋은 운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치면 고3 때 죽으라고 공부하는 아이와 학교 안 가고 땡땡이 치면서 저 PC방 가고 저 당구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 중에 누가 행복한 아이야? 당구장에서 땡땡이 치고 놀고 있는 아이가 행복한 아이잖아. 그러면 당구장에서 당구 치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독서실에서 야간 자율학습 12시까지 하는 게 좋은 거야? 단기적으로 봐서는 당구 치는 애가 좋은 운이고 야간 자율학습 갇혀가지고 하는 애가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얘는 좋은 대학 갈 거고 얘는 이제 이제 삶이 좀 불편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사실 저는 그런 느낌으로 봐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능동적인 영혼들은 오히려 모험을 더 즐기는 영혼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전생에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번 생에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생에 좀 높은 성장 목표를 꾸미고 와서 이번 삶을 좀 까다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와 같다. 수학을 잘하는 애가 있는데 이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수학 문제는 다 풀어. 너무 시시해. 그랬더니 수학 전문 학교를 갔어. 거기서는 막 카이스트 수준의 막 수학 문제를 내. 갔더니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막 잠도 못 자고 머리털은 빠지고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 지금 꼭 그런 모습과 같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근데 수학 공부 좀 하니까 수학 전문 학교를 간 거지 수학 공부를 못 하는데 전문 학교를 간 건 아니다. 특목고도 아무나 안 뽑잖아요. 저 감당해낼 수 있는 애들을 좀 추려내기 위해서 공부 좀 하는 애들을 추려가지 아무나 받지를 않는다고.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겪는 요소들도 그런 요소와 비슷하다.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추려가지고 지금 좋아 이번에는 좀 힘든 거 좀 해보자. 뭐 잘 한번 넘겨보자. 같은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선 1단계는 사주의 격국 파악인데 사주를 좋고 나쁘고라는 어떤 모델을 머릿속에 만들어 놓고 이 사주는 좋은 사주, 이 사주는 나쁜 사주, 뭐가 쌍으로 있으니까 좋은 사주, 흉신이 가득하니까 나쁜 사주 이런 식의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사주를 좋다 나쁘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분화하려고 하면은 영감이 안 튀어나오고요. 요거를 이분화하지 않고 모두 필요한 사주야. 근데 왜 이 사람에게 이런 계획을 짰을까라는 중도적 입장으로 보면은 내 안에 영감, 직감이 움직입니다. 자, 2단계. 자, 좀 심화 단계로 가죠. 사주를 좀 심화해서 보는 거예요. 자, 격국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 2단계에서는 구조 분석을 합니다. 요게 제 강의에서는 시즌 3 기초 완성반에서 공부를 하는 연월리슈 관법 같은 거죠. 이 중에 사주를 구조로 분석하는 형태죠. 주로 호신쌤의 그 사주 분석 방법이 주로 구조 분석적 요소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재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의 재성이 많고 일주의 식상과 비겁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의 다양한 재물을 다루어 보면서 그 재물 활동에 필요한 나의 개인적 기량과 사람들을 모아서 세상의 재물을 성장시키고 키워보는 나만의 재주와 실력과 전문성을 갖추어라. 이런 식의 해석법 같은 경우죠. 이 사주의 용도와 임무 역할을 말해줄 수 있는 게 일종의 연월시관법, 일종의 구조 분석을 통해서 이 사주 뭐 하는 사주인가 라는 그런 구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2단계 구조 분석 다음. 일반적으로 사주를 분석할 때 좋고 나쁨을 가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럼 사주를 어떻게 풀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보통 좋고 나쁘고를 가리지 않으면 어떻게 사주를 풉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사주를 풀어야 되냐면 좋고 나쁨을 가리지 말고 스토리텔링을 해보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은 기본적으로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손님들이 와서 저 다음 대운 말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요. 그래서 말년에 보니까 사주에 관성이 많어.
사주에 뭐 60대, 70대에 관성이 가득해. 근데 그 사람이 그동안은 관성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야. 그러면 당신은 말년에 어떤 조직에 소속돼서 어떤 명예와 지위를 얻고 아마 이 나이 때 관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무슨 조직단체에서 무슨 뭐 원로, 고문, 뭐 이사 이런 거 맡으셔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올라오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 이게 스토리텔링식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좋고 나쁨으로 다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라고 물어보죠.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고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쁜 거야. 똑같은 운인데도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쁜 거야. 그거는 각자 자기 처지에 따라 다른 거야. 지금 내가 자영업으로 가게를 냈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 그게 내가 지금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우리 엄마까지 와가지고 지금 주방에서 일을 돕고 있는데 근데 내 자유 시간도 없고 개인 시간도 없어. 돈은 잘 벌고 있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돈 벌면 뭐하나 내 시간이 없는데 내 인생은 어디 갔노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사람한테는 좋은 운이 뭐냐 하면 쉬는 운이 쉬는 운. 그럼 좀 쉬는 운이 좋은 운이야. 근데 또 한참을 쉬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는 쉬는 운이 나쁜 운인데 제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다시 돈을 버는 운이 좋은 운이야.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돈을 버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뭐 명예를 얻거나 뭐 휴식을 취하거나 인생의 의미를 찾거나 어떤 뭐 교양적인 거, 그 다음에 그동안 신경 쓰지 못한 사사로운 것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좋은 운이겠지. 하지만 지금 당장 춥고 배고프고 지금 집안에 돈이 떨어져가지고 굶어 죽게 생긴 사람한테는 당장은 돈을 버는 운이 좋은 운인 거야. 근데 내가 세상을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거냐라고 가치 기준을 매기는 방식이 사람마다 전부 달라. 주관적이야.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는 주관적인 거야. 그러니까 말년에 관운이 들어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말년에 무슨 간투를 써요. 나는 저기 동창회장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나쁜 운이냐, 그게. 그래요? 제가 그런 거 안 해봤는데 그래도 말년에는 좀 명예 감투가 있나 보네요. 그러면 좋은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야지. 말년에 관운이 들어온다고? 무슨 단체에서 회장이나 직함이 생기겠네? 그래? 뭐 그런 자리 오면은 그렇게 한번 즐겨보지. 라는 어떤 관점으로 가지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사주를 스토리텔링으로 설명을 해라. 그걸 좋게 받아들일지 나쁘게 받아들일지는 각자 개인의 주관에 맡기는 건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좋은 운이다, 나쁜 운이다라고 평가를 해줄 수는 없죠. 내담자가 되게 간절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기준에 맞춰서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너무 돈이 없어서 가정 형편이 안 피고 우리 아이들 학교도 잘 못 보내고 있는 저 언제나 좀 돈을 벌 수 있나요? 저 허리가 부러져도 좋으니까 저 장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한텐 장사 잘 되는 운이 좋은 운이야.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장사가 잘 되고 있어서 쉬지를 못하고 하루 종일 18시간 주방에 들어 앉아 있는 사람한텐 쉬는 운이 좋을 수도 있어. 이제 그런 느낌으로 좀 봐야 되는 거죠. 좋다 나쁘다가 아닌 스토리텔링으로 보자. 자, 사주의 구조와 패턴을 분석하여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죠. 사주의 전체적인 구조 분석과 스토리텔링, 사주의 장점과 단점, 강점과 취약 요소를 분석한다. 장점과 단점도 사실 이것도 주관적인 해석의 오해가 요지가 있을 수 있는 건 내가 보기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그걸 장점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흔한 예로 이런 거 있죠.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이 가족회사야. 아버지가 사장이고 저기 삼촌이 부회장이고 부사장이고 뭐 이런 집안이야. 그래서 직장을 좀 다니는 둥 마는 둥 해도 월급 잘 나오고 나 사실 별로 뭐 전공도 안 했는데 지금 회사에서 부장이야. 그리고 실은 부장이지만 내가 실세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보다 뭐 본부장, 이사 이런 사람들이 다 나한테 굽실거려. 왜? 내가 회장 아들이거든. 사장 아들이거든. 자, 보통 이러면은 그 냉혈한 직장에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 사람 부럽다. 야, 아버지가 회장이며 아유, 나도 우리 아빠가 사장이었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실제 그런 분들이 가족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상담하러 오면은 왜 나는 가족회사야. 회사 일이 집안일이고 집안일이 회사 일이야. 뭐 회사에서 좀 아버지한테 밉보였더니 집안에서도 나를 갈구세요. 아유, 왜 이럽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되게 불평을 해.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오히려 남의 회사 다니는 게 또 좋은 운이야. 근데 그분이 만약에 남의 회사를 또 가잖아요. 그러면 2, 3년 있으면은 세상에 이럴 수가. 이것도 안 봐주다니. 우리 아버지 같았으면 봐줘. 아버지 죄송해요. 한마디면 해결될 일인데 나보고 회사를 나가라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만날 수 있죠. 결국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는 요소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장점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장점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성분들이 결혼한 지 한 20년, 30년 되신 분들이 뭐 남편하고는 잘 사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숨을 푹 쉬시는 분들이 계셔요. 남편의 어떤 점이 불만이신가요? 그랬더니 가끔 먹지 말라는 술을 먹어요. 그래서 뭐 그거 외에 딴 거는 뭐 대기업의 임원이고 뭐 월급도 잘 갖다 주고 레저 스포츠 잘하고 애한테도 잘하고 가끔 집안일도 잘해주고 그럼 뭐가 불만이세요? 그래서 가끔 술 먹고 늦게 들어와요. 뭐 그 정도는 되게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술 좀 먹지 말라는데 술 냄새 풀풀 풍기고 자꾸 이불에 기 들어와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그거 외에 다른 불만은 없으십니까? 아니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그분은 지금 행복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그분 입장에서 당신은 행복하여 그러면 화내.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문제니까. 근데 만약에 그분이 술을 끊었다. 그럼 이제 다른 문제가 있겠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고민인데 내 고민을 안 들어줘. 뭐 이런 식의 이제 더 아랫등급의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사실 그래서 이게 장점과 단점, 이거 되게 사람만 되게 주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간사하다라는 측면. 원래 장점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단점은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강점과 취약 요소를 그 사주에서 봐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주에 취약 요소가 있으면은 그 취약 요소가 현실에서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는 상담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 같은 사주에서는 강점과 취약 요소가 되게 강렬하게 드러난다고요. 그러면 사주에서 식상이 되게 강하니까 개인적 재능성이나 능력 퍼포먼스를 표출하는데 비겁들을 한데 모아서 으쌰으쌰해서 무슨 일을 펼쳐내자. 이런 데서는 큰 강점이 벌어질 수 있지만 어떤 조직 시스템에 융화돼서 회사 말 잘 듣고 직장 잘 다니는지는 취약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취약점이라는 거는 잘한다 못한다 하는 걸 사주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현실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직장은 평균 몇 년 정도씩 다니셨습니까? 몇 번 정도 옮기셨습니까? 어느 자리까지 오르셨습니까? 근데 사주에는 관성이 강하지가 않은데도 실제 현실에서는 직장 조직 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이분은 취약점이 이미 다 개선이 돼 있는 분이구나. 사주적으로가 아니라 사주 외적으로, 그거는 숙련도에 의해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은 사주에 어떤 기운이 없으면 그 기운을 못한다 내지는 그 기운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초월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그 비유 있죠. 헬스클럽 다니는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운동을 더 잘하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못하니까 하려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근데 헬스클럽을 안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이것도 같은 문제예요. 헬스클럽을 안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어. 운동을 잘해서 헬스클럽을 다닐 필요가 없어서 안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헬스클럽을 안 다녀서 운동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것도 역시 확률이 반반이야. 그러니까 사주에 관성이 없다고 이 사람은 지멋대로 움직이는 뭐 무정부주의자 같은 사람일 거다라고 오해를 한다는 건 이 사람을 헬스클럽을 안 끊었으니까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운동 잘하는 사람은 헬스클럽 안 끊고요. 본인이 혼자서 개인 한강에 나가서 개인 트레이딩하고 혼자서 등산 타고 하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주에 없는 것을 못한다라고 판정 짓지 말고, 그건 역시도 다만 취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 내담자와 집중적 질문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사주에 현재 이런 취약점이 보이는데 당신은 이 사주에 뭐뭐뭐가 잘못됐어라고 미리 말하면 안 돼. 미리 말하면은요 이게 이혈령 비혈령이 돼가지고 상대가 그거에 따라가 버려.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거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걸 내비치지 말고 객관적으로 물어봐야 돼. 직장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상사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잘 따릅니까? 어떻게 회사는 몇 년에 한 번씩 바꾸셨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관성이 없는데 관성을 초월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관성이 없어서 관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지, 또는 관성에 대해서 취약한 건지, 이런 걸 판단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주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측면이에요. 자, 다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 사주로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인생 스펙트럼을 일단 머릿속에서 나열을 해야 돼요. 사주 하나로 하나의 운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주 하나에 되게 여러 개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종종 했던 얘기인데 이런 게 있죠. 사주를 잘 모를수록 미래가 한 개만 보이고요. 사주를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사주가 여러 개로 펼쳐져요. 꼭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그 무료 버전, 유료 버전도 뭐 스탠다드 버전과 프로 버전 뭐 이런 게 3단계로 나눠져 있어. 그럼 무료 버전으로 동영상을 다루잖아요. 그러면 뭐 이펙터 효과 같은 건 할 때 딱 그냥 한 개씩밖에 제공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딱 한 가지의 동영상만 나올 수 있어.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근데 이제 동영상을 좀 잘 사용을 하게 돼서 내가 이왕이면 이제 유료로 돈도 좀 내고 그러면 갑자기 기능이 확 열리면서 갑자기 이런 기능, 저런 기능, 요런 기능, 저런 기능, 저런 기능이 한 대여섯 가지가 펼쳐져. 만약에 내가 더 실력을 쌓아가지고 이제 프로 버전으로 돈을 내잖아요. 한 달에 한 5만 원 내잖아. 그러면 갑자기 그 동영상 꾸며주는 이펙터가 갑자기 한 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갑자기 50개, 100개가 확 하고 열려버립니다. 자,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잘 모를 때는요, 사주를 보면은 답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끙끙대가지고 하나의 답을 찾아. 근데 사주 실력이 좀 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사주에 대해서 트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미래가 한 개가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한 5개쯤 나와. 그 다음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 사례들을 분석하고 여러 사례들 공부를 해보면은요, 이제는 그 사람의 미래가 5개 나오는 게 아니라 50개쯤 나와, 50개쯤. 그거 어떻게 맞춰? 50개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맞추냐고. 미래가 더 넓어지는 거야. 실력이 늘수록 더 많아져. 실력이 늘수록 50개, 100개, 5000개 이렇게 늘어나 버린다고. 그러니까 일단 이 사주로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인생 스펙트럼을 대략 뭐 5개에서 10개 정도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놔야 돼. 저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서 이렇게 번호를 매겨.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3번 시나리오, 4번 시나리오, 5번 시나리오. 만약에 요 기능을 잘 쓰면 6번 시나리오, 요 기능을 못 쓰면 7번 시나리오. 이 사주에 요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면 8번 시나리오, 요 문제를 커버하고 있으면 9번 시나리오. 영혼 성숙도가 높으면 10번 시나리오, 영혼 성숙도 떨어지면 11번 시나리오. 요 사주로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이 정도 직업 수준 살면 평균이겠네. 그보다 잘 살면 영혼 성숙도 높은 거. 그보다 못 살면은 이 사주의 미션 이번 생 처음 시행하는 아직 초보 영혼.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고. 그 초보 영혼이라고 해서 뭐 나쁜 영혼 아니에요. 천재 과학자가 요리 학원에 갔어. 천재 과학자가 평생 물리학만 공부한 사람이 나이 60대 가지고 요리 학원에 갔어. 그 사람이 요리를 잘하겠어, 못하겠어? 잘 못하겠지. 그걸 보고 아유 어린애 영혼이네. 아유 영혼이 어려서 못 쓰겄네. 영혼이 이렇게 이거 요리도 못하고 참 그동안 뭐 했네. 이렇게 말하면 억울하겠죠. 야 너희들 물리학 해봤어? 나는 60년 동안 물리학 했어. 뭐 이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특정 미션을 잘 수행 못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날아다닐 수도 있는, 다른 분야에서 고수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영적 에고라고 해가지고 그 영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이게 잘못된 버릇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는 거죠. 아유 이런 미천한 영혼 뭐 이러면 곤란하다고 나보다 아래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곤란한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양한 경우에 자 이사주로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인생 스펙트럼을 머릿속에 일단 예시를 뭐 5개, 4개, 3개, 뭐 2개밖에 생각 안 나면 2개, 10개 생각나면 10개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하고 다음 그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인생 소명. 이 사주는 뭐 하려고 태어난 사주인가라는 인생 소명, 무엇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어떠한 삶을 배우려고 온 사주인가, 이거 약간 좀 철학적 해석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소명을 찾고 미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해보자 라는 이제 그런 요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주 분석적 요소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풀 수 있는 사주가 10개 중에 7개 정도로 보여집니다. 수많은 예외적 요소가 있죠. 이제 여기에 3단계와 4단계를 거쳐서 좀 더 운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우선 3단계. 3단계 아주 중요한 건데 상담을 통한 사주와 현실 매칭을 해야 돼요. 자, 머릿속에 탁 사주를 보고 딱 저 같은 10초 내에 훅 나오는데 이제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한 5분 쳐다봐야겠죠? 이제 한 5분 정도 쳐다보고 막 끄적끄적 해가지고 대충 만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상담을 해야 돼. 서로 좀 그 사람 어떻게 사셨고 주로 뭐 어떻게 결혼을 하셨나요? 뭐 직장은 어디를 다니시고 계시는지. 어머 그러셨어요? 뭐 공감도 좀 해주면서 어머 그럼 군대를 좀 일찍 나오신 거. 어머 장교로 나오셨군요. 훌륭합니다. 이러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떻게 장교 나오셨으면 대학은 졸업을 언제 하셨나요? 아 연애 결혼하셨어요? 어떻게 소개팅으로 결혼하셨나요? 이런 거 좀 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레포를 쌓아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상담을 통한 사주와 현실 매칭. 내담자와 질의문답 상담을 통해 사주와 현실에 드러난 상황을 매칭 점검한다. 매칭 점검.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한 5개 정도의 스토리텔링을 해놨는데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은 그 사례 1일 경우에 미래는 절로 갈 거고 사례 2일 경우에는 미래가 절로 갈 거라고. 그러면은 현재 물어봐야 돼. 지금 뭐 하십니까? 어떤 직업이신가요? 직장은 어떻게 자주 옮기셨나요? 어떻게 직장 만족도는 어떠십니까? 어떻게 배우자 만족도는 어떠세요? 아이는 어떻게 말썽 없이 잘 크나요? 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그
그 사람이 회사를 다니는 어떤 목적, 성실하게 다니는지 불성실한지, 무엇에 대해서 취약한지 강한지 등등을 현실 정보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 명리계에서는 이 부분을 좀 간과를 하고 터부시하죠. 이런 거 하면 실력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힐까봐 걱정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이제 과거의 얘기고, 앞으로 미래로 갈수록 이 명리업계에는 좀 더 심도 있는 종합적 정확도를 갖기 위한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개인적 세계와 개인적 우주를 탐구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개인화를 시켜야 돼. 사주의 법칙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단 말이죠. 개인화가 다르다는 거야. 이 개인화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사주 볼 때 개인화적인 요소를 봐야 돼. 개인화. 이게 뭐냐면은요, 마치 이런 거죠. 어떤 기계를 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의 인터페이스 조종기가 이렇게 돼 있어. 조종장치가 만약에 이렇게 써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 조종장치가 맞춤 설정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카세트 오디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맞춤 설정하는 카세트 오디오는 인터페이스를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세모를 플레이라고 할 거야. 동그라미를 멈춤이라고 할게. X를 빨리 앞으로 가기로 할 거고, 네모를 빨리 뒤로 가기로 할 거야. 라고 누구는 기능을 그렇게 정했어.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는 아니야, 나는 더블 세모를 플레이라고 할 거고, 요 그냥 세모를 멈춤이라고 할 거고, 요 동그라미를 일시정지라고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무슨 말인지 알죠? 또 다른 사람은 뭔 소리야, 나는 X를 멈춤으로 하고 동그라미를 플레이로 할 거야. 이런 현상이 나타나. 이런 현상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명리를 배울 때 하나의 표준화된 방식으로 사주를 배웠는데, 뭐 동그라미는 플레이고 X는 멈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주를 배웠는데, 그게 사람마다 개인화 작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개성적인 개인화 작용이 들어가는 거야. 요즘 그 노트북에도 그 단축키 설정이라 그래가지고 나는 컨트롤 알트 C를 누르면 화면이 캡처하게 할 거야. 나는 컨트롤 알트 대를 누르면은 뭐 컴퓨터가 꺼지게 할 거야. 나는 뭐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면은 뭐 엑셀이 튀어나오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게 개인화 맞춤 설정이잖아. 그 사람밖에 몰라. 다른 사람은 그 컴퓨터 못 다뤄. 그래서 우리는 상담을 통해서, 사주와 상담을 통해서 혹시 이 사람에게 작동하는 개인화적 특성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주에서는 간목이 뜨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만 벌어지고, 또 저 사람한테 간목이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 사람한테 간목이 오면 저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개인화로 맞춤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되게 잘생긴 마법사 분이 그 주인공으로 나오죠. 뭐죠? 그 마법사. 하여튼. 어벤져스에서 마법사로 나오시는 분. 네, 그 배우가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에 나오는데, 그 영화가 그 2차 대전 때 독일의 암호를 풀기 위해서 영국 정보부에서 수학 천재들과 공학 천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컴퓨터를 개발하게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세계 최초의 컴퓨터가 사실 독일 암호를 이니그마라고 하는 독일 암호를 깨려고 만든 거야, 그게. 근데 그 전까지는 암호를 풀기 위해서 암호 푸는 요원 50명, 100명이 모여가지고 그 무슨 모양이, 무슨 패턴이 나오면 그날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패턴이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기고를 종합 분석해가지고, 이 글자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이게 공격 신호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패턴 분석을 통해서 암호를 캤는데, 근데 독일 이니그마의 특징은 뭐냐면요, 24시간만 작동하고 다음 날이 되면은 다시 자판 배열이 싹 바뀌어. 또 24시간 후에는 또 암호 체계가 싹 바뀌어. 그것도 규칙적으로 365일 바뀌어. 그러니까 죽어라고 그날 암호를 해석을 해내면 12시가 되면 다시 셋업이야. 다시 새롭게 암호가 바뀌어.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이 풀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려면 즉시 풀어야 돼. 24시간 되기 전에. 게다가 다음 날이 되면 어떤 식으로 바뀔 건지도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이 풀 수가 없고 그거를 기계를 작동을 해서 푸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 우리가 사주를 풀고 있는 모습이 그 마치 이니그마처럼 24시간 지나면 암호 체계가 싹 바뀌는데 계속 일주일 전 암호 체계나 한 달 전에 풀어놓은 암호 체계를 가지고 풀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그게 일종의 개인화라는 거예요.
자기의 우주는 각자 자기가 길들여서 이 사람한테 나타나는 특징이 저 사람한테 나타나지 않고 저 사람한테 나타나는 특징이 이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명리계에서 대체로 논란이 되는 것들은 전부 다 그 개인화적 요소라고 보면 돼요. 가령 어떤 명리가는 공망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야 공망이 되면 어떻게 돼? 라고 내 상담한 사람들을 다 맞았어. 이거 비법이야 비법.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게 그분의 우주에서 나타나는 거고 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만 그 명리가와 연결이 되는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의 우주에서는 공망이 안 나타나. 어떤 사람의 우주에선 나타나. 어떤 사람의 우주에선 백호대살만 되면 자식이 비명행사에 교통사고가 나. 어떤 사람의 우주에서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그거를 그 개인화적인 요소의 특징이 있는지를 이 상담을 통해서 면밀히 체크하고 분석해 봐야겠다라는 측면으로 봐요. 이게 지금은 일단 개념을 들으시고 다음 시간에 실전 사주 때 이런 것들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3단계 중요한 겁니다. 내담자와 지리문학 상담을 통해 사주와 현실에 드러난 상황을 매칭 점검한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좀 내용이 기니까 5분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가 한 30분 정도만 진행을 할게요. 자, 5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